다음으로 이제 등속 원운동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선 이제 등속 원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이 원을 이렇게 일정한 이 거리 R을 가지고 운동하는 것을 이제 원 운동이라고 하고, 여기서의 속도는 앞서 설명한 이 각 속도를 말합니다. 우선 이제 원 운동을 할 때 이 속도 벡터의 변화로부터 물체의 구심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이 앞 슬라이드에서 간단하게 이제 유도를 해본 것처럼 보는 바와 같이 구심 가속도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심 가속도이고 그 방향은 구의 방향은 중심 방향이 되겠습니다. 중심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심 가속도가 크기가 변한다면 이 원운동을 하고 있는 속도가 변한다면 바로 원운동이 되고, 이때는 가속 원운동이 될 것이고, 이 구심 가속도의 크기가 일정하면 위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등속 원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뉴턴의 운동 법칙과 이제 결합을 해보면 이제 물체 작용하는 힘은 줄에 걸리는 이 장력이 유일한데, 즉 물체가 이 궤도를 갖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바로 장력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장력은 물리량으로서 텐션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장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체가 이 수평면 위에서 운동 중이라고 가정했을 때 중력은 수직 항력과 상쇄가 됩니다. 자, 이 말은 이 원운동을 옆면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요 시점에서 시작을 해서 위로 이렇게 돌아서 일정한 이게 중심이고, 원운동은 옆에서 봤을 때 이 위치가 위아래로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한 면만 그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이것은 여기서 썼던 것처럼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W하고 이 물체가 이 위치를 유지하게 되는 중력과 반대되는 수직 항력이라고 하는 힘과 서로 같기 때문에 동일한 위치, 즉 위치의 이동 없이 원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자유물체도를 통해서 자유물체도에서 그 알자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이제 알자 힘이라고 하는데, 이 모든 힘, 즉 이 알자 힘 시그마 F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 장력이 유일하기 때문에 이 물체 작용하는 이 T라고 하는 것은 뉴턴의 제2 법칙에 의해서 이 가속도 법칙인 MA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이때 이 물체가 운동을 하고 있는 이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위에 설명한 구심 가속도이기 때문에 이 구심 가속도인 R분의 V 제곱을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총 요 등속 원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이 알자 힘이라고 하는 것은 텐션이고, 이 크기는 M 곱하기 R분의 V 제곱의 값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간단한 퀴즈를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는 물체가 이 그림에서처럼 이 A 지점에 위치해 있을 때 등속 원운동에 작용하는 이 장력이 없어지는 상황, 즉 줄이 끊어져서 끊어진다라고 이거 생각을 했었을 때, 이게 과연 물체가 이탈되는 방향은 어느 방향이 될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처럼 이제 이 등속 원운동을 하는 이 중심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이탈할 것인지, 아니면 끊어진 순간이 향하는 요 방향이 될 것인지, 또는 3번처럼 이 원 운동의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아니면 4번처럼 이 원 운동을 하고 있는 요 방향이 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바로
원운동을 했었을 때 장력이 없어지는 상황, 즉 끊어진 상황이라면 바로 이 물체는 운동을 하는 방향, 즉 이 접선 방향으로 이제 이탈을 하게 됩니다. 즉 여기서 보면 답이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자, 이 경우는 이 등속 원운동인 경우에 원운동인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이 원운동의 속도가 등속 원운동이 아니라고 한다면 바로 아니고 t가 끊어졌다, t가 없어진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바로 어떤 식으로 이 물체가 운동을 하게 되느냐 하면 바로 4번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즉 이 경우인 경우에 대해서는 즉 이 원운동을 하게 되는 그 가속 방향인 요 4번인 이 운동을 하게 된다는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휘어진 길들에서의 힘들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휘어진 길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 일상생활에서는 이제 이 커브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쉽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이 휘어진 길 위에서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는 이 평지에서 운동을 이 원운동을 하는 그 커브길을 도는 그런 상황과 이 두 번째인 그림처럼 이 일정한 각도를 이룬 상태에서의 이 원운동, 이 두 가지의 이제 원운동인 경우를 이렇게 둘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커브를 돌 때 힘이라고 하는 것은 즉 이탈을 하지 않고 이 커브를 정확하게 자동차가 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서 나타내는 것처럼 이 구심력에 의해서 이렇게 커브 운동을 하고 이 커브 운동은 바로 이 모태가 뭐냐 하면 바로 여기서 나타낸 정상 마찰력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마찰력이 있어야만 커브 운동을 하고 이 커브 운동의 힘의 근원은 바로 구심력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해야 할 것은 유일하게 요 원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유일한 힘이 바로 구심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요 커브길에서의 길 운동에서 유일한 힘이다. 유일한 힘이 바로 구심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앞에 있는 내용을 잠시 언급을 해보자면 아까의 그 물체가 어떤 이 중심에 대해서 회전 운동, 원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었을 때 이 물체가 운동을 하는 즉 등속 원 운동을 할 때 그 유일한 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 줄의 장력이 되겠습니다. 즉 이 물체가 바로 이 줄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 길이만큼, 이 길이 L만큼 이렇게 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즉 물체가 이 줄에 묶여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차가 커브를 돌 때에는 이 줄에 매달려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이 자동차가 이렇게 원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자동차하고 이 자동차 바퀴하고 이 도로면의 과의 마찰력 때문이다. 도로면과의 마찰력이 유일한 힘을 만드는 이 근원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 도로가 이 수평면에 대해서 약 세타만큼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상황인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여기에서 나타낸 것처럼 이 마찰력이 없는 경우, 심지어 마찰력이 거의 제로가 되는 곳인 경우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 대해서는 바로 이 회전운동, 원운동을 하고 있는 이 자동차가, 자, 자동차에 작용하는 이 자유물체도를 살펴보면, 자, 물체도를 보면, 자,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겠고,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나타낸 것처럼, 자, 수평, 자, 방향과, 그 다음에, 자, 수직, 자, 방향의 그 힘의 조합 때문에, 그 조합 때문에 이 차가,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원 운동을 할 수 있게 되겠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각도를 갖고 움직이는 이 원 운동에 대한 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앞서 보여진 그 트랙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세타만큼 이렇게 트랙이 기울어져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자동차가 이 원운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 자유물체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우선 그림을 먼저 보면서 설명을 해보면, 우선 이 자유물체도에서 이 기울어진 그 트랙 위를 운동하는 자동차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것처럼 이 자동차가 지표면에 지탱할 수 있게끔 하는 이 수직항력이라고 하는 Fn과 이 자동차의 무게인 W, 즉 mg, 그 두 종류의 힘이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 해석의 편의상을 위해서 이 원운동의 중심 방향을 x방향, 그리고 이게 원운동은 여기 앞으로 이 자동차가 앞으로 지나가서 뒤로 이렇게 지나가는 상황이 되겠고, 이때 이 원운동의 중심 방향을 x방향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 무게가 작용하는 이 W의 방향을 바로 Y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즉, 중력 방향을 Y 방향이라고 이렇게 둘 때, 자, 그렇게 되면 이 수직항력이라고 하는 이 F에는 벡터의 해석에서부터 다음과 같이, 즉 F의 X방향을 작용하는 Fn sin 세타, 그리고 F의 n 코사인 세타 인 X하고 Y의 방향의 힘의 성분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이 세타라고 하는 것은 이 지표면과 이루는 요 각도와 같은 각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림에서 나타냈던 것처럼 이 수직항력하고 무게하고 그다음에 X방향 그리고 Y방향에 대한 모든 힘들 간의 이 관계를 수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유 물체도 상에 나타난 상의 시그마 F에 관계된 시그마 F에 대한 관계를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자유물체도인 경우에 이 R자힘 시그마 F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나타낸 것처럼 뉴턴의 제2 법칙, 즉 가속도의 법칙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X방향인 경우에 대한 힘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즉 X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이 자유물체도에서 찾아보면 바로 시그마 fx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X방향의 힘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모든 X방향에 작용하는 모든 힘이라고 하는 게 바로 ma이고, 그때 작용하는 가속도가 X방향으로의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자동차에 작용하는 X방향의 이 힘은 이 힘이 유일하고 이 반대쪽으로 작용하는 힘은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 크기인 nx, 즉 이거는 수직항력의 x방향의 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x라고 하는 것은 앞서 구한 구심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심 가속도는
R분의 V 제곱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자, 또는 이 수직 항력의 X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림에서 나타낸 것처럼 Fn sin 세타의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Fn sin 세타라고 하는 것은 M 곱하기 R분의 V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둘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Y 방향인 경우에 대해서도 한번 모든 힘에 대한 관계를 살펴보게 되면, 즉 Y 방향의 모든 R자 힘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 뉴턴의 법칙에 의해서 Y 방향의 가속도와 관계가 될 것이고, 자, 그런데 이 자동차가 땅으로 꺼지거나 하늘로 오르지 않는 이상은 보는 것처럼 제로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즉 위치의 이동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이게 위치의 이동이 없다. 즉 요 수평면상에서의 위치 이동이 이렇게 없다라고 하는 이런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작용하는 이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게 지구 중심 방향을 향하는 이 중력 가속도가 바로 요 Y축 방향에 대해서 작용하는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요 Y축의 즉 지구 중심과 반대 방향인 수직 항력의 코사인 값을 갖게 되는 Fn 코사인 세타하고, 그리고 요 옆에 나타낸 것처럼 요 자동차의 무게를 나타내는 mg가 서로 갖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될 것이고, 그리고 fn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변형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코사인 세타를 이렇게 양변에 나눠주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 fn과 관련된 식이 바로 여기서도 나타낸 것처럼 수직 항력이 의 값이 될 것이고, 이 수직 항력의 값을 바로 x 방정식에서, 즉 위에서 나타난 요 x 방정식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입을 해 보게 되면 자, 이와 같은 식을 얻게 되고, 이거는 세타와 V와 이 R에 관계된 식으로 유도를 해보면 자,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방정식을 이제 해석을 해보게 되면, 즉 이 세타하고 아까 방금 얘기했던 세타하고 여기에 속도하고 요 속도 항하고 중력 가속도는 일정할 테니까 9.8로 일정할 테니까 항상 일정 값을 갖게 되기 때문에 상수로 취급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변수가 되는 게 바로 요 R이 되겠죠. 자, 이 세타는 이 도로와의 기울기를 나타낼 것이고, 그리고 이 V라고 하는 것은 트랙에서의 속도를 나타내는 말이 될 것이고, 요 R이라고 하는 것은 자, 원운동인 경우에 원운동의 속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개의 물리량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어 보면, 해석을 좀 해보면, 우선 이 경사각이 커질수록 이 속도가 커진다. 요 세타가 커지게 되면 당연히 분자항이기 때문에 속도가 커지게 된다는 것을 이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는 이 기울기를 변화를 주게 되면 요 속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도로에서 경사를 줌으로써 커브길에서 낼 수 있는 이 속도가 최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즉 세타가 커지게 되면 여기 나타낸 것처럼 V도 당연히 커지게 된다라고 하는 뜻과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그 설명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 일상에서도 흔히 이제 접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요 가지 접할 수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상황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잠시 한번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브길을 커브길 자동차인 경우라고 가정을 해보면, 커브길 운동 중에 우선은 이제 일반 도로하고 이제 고속도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일반 도로가 가장 많겠지만, 고속도로도 이 목적에 의해서는 이제 말 그대로 이 고속으로 가기 위한 도로이긴 하지만, 여건상 우리는 늘 그 고속도로에 인터체인지라든지를 보면 큰 도로에 그 램프 형태를 이렇게
빠져나오는 이 주행선에 대해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항상 이 IC가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때 항상 우리가 이 앞에 이제까지 설명했었던 것처럼 자동차가 이제 커브 운동, 즉 이제 원 궤도 운동을 이제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 운동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일반 도로와 고속도로인 경우에 대해서 이 도로 경사면은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고속도로가 자, 일반 도로보다 이 기울기가 자, 고속도로보다 자, 일반 도로가 기울기가 높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두 번째로 고속도로인 경우에 대해서만 살펴보게 되면 자, 어떠한 경우 이 두 가지 얘기를 직접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돌아가는 곳이 있다고 하고 자동차가 이렇게 진행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하는 상황이 있다 하고 또 다른 상황은 자, 이렇게 이건 이제 이 도로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계된 내용이 이게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분명히 요 원운동을 여기에 있는 이 원운동을 원 궤도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요 곡률 반경은 이게 R1이라고 하고 요 경우에 대해서 이 경우라면 요거를 R2라고 하면 분명히 보는 것처럼 넓게 돌아가는 부분이 곡률 반경이 더 클 것이고 자, 곡률 반경이 크게 돼 보면 자, 도로의 자,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자, 도로의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요 R2에 있는 도로의 기울기가 R1인 경우보다 커야 동일 속도로 고속도로로부터 이렇게 램프를 통해서 IC를 통해서 이제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스포츠에서 스포츠 경기 중에서 이 한국이 잘하는 이 쇼트트랙 경기하고 그다음에 사이클링 자, 사이클링 경기라든지 또는 자동차 경기 레이싱이라고 하죠. 자, 레이싱인 경우에 보면 도로의 조건은 이 세 가지인 경우를 보면 자 도로의 조건은 동일하다가 될 것이고 이 동일한 조건 내에서 이 또는 이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자 시간 단축이라든지 뭐 그런 또는 이제 마찰력이라든지 자, 이런 거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시간 단축을 하기 위해서 또는 마찰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바로 가장 안쪽의 위치를 점유해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안쪽에 위치한다는 얘기는 결국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도로의 조건이 똑같다면 즉 이 기울기가 똑같게 된다면 속도는 바로 안쪽인 경우가 더 크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단축이라든지 또는 마찰력을 최소화한 조건에서 이 궤도 운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이제 이 사람인 경우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사람인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달리기 경주 여러 가지 달리기 경주가 있겠죠. 단거리 말고 장거리인 경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어떤 트랙을 도는 데 있어서 가장 안쪽을 점유하기 위해서 모든 선수들이 노력하는 상황은 바로 방금까지 설명했었던 이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다음 슬라이드에서부터는 이 사람이 트랙 위를 달리는 데 있어서 작용하는 이 물리량들하고 거기에 대한 이 운동을 해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원형 궤도 운동을 하는 몇 가지 사진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선은 이제 위 사진, 이 사진인 경우에는 우선 이 커브길에서 일정한 원운동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원운동을 이렇게 자동차가 원운동을 이렇게 해서 궤도 운동을 유지해야 되는데 유지하지 못하고 이 궤도를 이탈해서 유지하지 못해서 이제 이탈한 경우를에 대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뭐 다시 말하면 우리 일생생활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커브길에서 사고 난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아래 그림인 경우를 살펴보면 우선 이제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원 궤도 운동을 해서 설명을 해보면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행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인공위성과 같은 것들의 몇 가지 예를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둔 것입니다. 자, 우선 Y축에 대한 설명을 해보면 Y축인 경우 이쪽 축은 바로 지상에서부터의 높이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Y축인 경우가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X축은 바로 속도가 되겠습니다. 이때 속도라고 하는 것은 원 궤도 운동의 속도를 나타내겠습니다. 자, 우선은 예를 들어서 그 위치 추적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이 GPS인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GPS인 경우에 대해서 보게 되면 우선 GPS라고 하는 것은 GPS는 우선 그게 위치 추적을 하고 위치 추적이라든지 궤적을 찾는 데 있어서 우리가 GPS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동 항법 장치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는데, 자, 이것은 높이가 약 요 정도 되는 2만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자, 2만 킬로미터 상공에서 GPS는 약 초당 4km 정도, 1초에 약 4km 정도의 속도로 지구 주위를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항상 밤에 볼 수 있는 요 달이라고 하는 것, 요 달은 지상에서부터 지상에서부터 얘가 20만, 30만, 40만, 자, 40만 킬로미터 지상에 있습니다. 즉 지구에서부터 약 40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고, 이때 속도는 약 1킬로미터 per sec가 되겠습니다. 즉 초당 1킬로미터의 속도를 갖고 지구 중심을 돌고 있다, 지구 주위를 돌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빠르다고 하는 이 비행기가 약 상공 10km에서 10km 상공에서 속도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약 0.7km per sec에서부터 0.8 km per sec, 즉 1초에 700m 또는 1초에 800m 정도의 속도로 이동을 하는데, 이거에 비해서 달은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지구 주위를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놀랍지 않을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러고 보면 이제 항상 평화롭게 보이는 이 달도 이 지구 주위를 이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